안녕하세요. 길몽 웰빙 지학개발자 배길몽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것이냐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나 자신은 어떠한 존재인지 나 자신의 정체를 먼저 알아야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주의 한 부분이고 따라서 그 우주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우주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주의 원리를 길게 설명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그동안 한 것으로 대략 마무리를 하고 오늘부터는 우주 속의 한 작은 존재인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 존재인지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나라는 하나의 생명이 우주 속에서 어떤 법칙으로 작동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흔히 주장하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먼저 대략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기원을 논할 때 흔히 하는 주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창조론이 있고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진화론이 있습니다. 물론 과학자의 주장이 더 옳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과학자들의 진화론에 시비를 거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생명이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느냐.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수학적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거의 0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물질은 수학적인 방식에 의해서 작동할 수 있지만 생명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이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학적 확률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인도에 젊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이 따로 표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좀 이상한 얘기지만 그 젊은 남녀가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성기가 서로 충돌할 확률은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면 넓은 운동장에 공이 두 개 굴러다니다가 서로 부딪힐 확률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석으로 된 공이 굴러다니다가 부딪힐 확률은 매우 높아집니다. 젊은 남녀가 지나가다가 충돌할 확률은 1에 가깝습니다. 거의 필연적입니다. 이와 같이 생물학적인 특성은 수학적인 특성과 전혀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수학적인 계산으로 가지고 그것이 답이 안 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인데 좀 더 과학적으로 이것을 증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이 생명의 가장 기본 물질인 RNA라고 하는 유전인자를 만드는 조직이 있는데 이것이 만들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RNA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단백질들을, 재료들을 그냥 혼합해가지고 놔둔 상태에서 전기 충격을 살짝 넣어주니까 그네들이 알아서 저절로 RNA를 형성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수학적으로 형성하려고 그러면 제로입니다. 어떻게 그게 착착착착 자기들끼리 맞춰가지고 줄을 지어가지고 순서대로 맞추겠어요. 그런데 물질이라는 것은 자기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춰서 작동하기 때문에 수학적 확률과는 전혀 상관없이 고유의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의해서 저절로 유전인자가 만들어진다는 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럴 확률은 제로가 아닙니다. 거의 1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와 습도 이런 것만 맞으면 필연적으로 생명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장하는 게 뭐냐, 원숭이가 진화해서 만약에 사람이 됐다 그러면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적인 동물, 중간 형태였던 동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진화를 했으면 중간계 있을 거 아니냐. 그런 화석이 나와야 되는데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된 게 아니고 원숭이의 먼 조상과 인간의 먼 조상이 같은 조상일 수는 있습니다. 거기서 분화돼서 나온 것이지 원숭이 자체가 인간으로 진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적인 그런 동물은 없어도 진화론에 지장이 없습니다. 진화가 됐다는 증거는 주변에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 꽃을 보면요, 식물의 꽃을 보면 식물 꽃 안에 암술과 수술이 같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나 어떤 식물들은 암꽃과 수꽃이 다른 식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박꽃이 그런데요. 암꽃과 수꽃이 있어가지고 암꽃에서만 호박이 열립니다.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수나무와 암나무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에서 시작해서 2개로, 3개로 자꾸 분화해가는 것이 진화입니다. 그러면 인간도 그런 논리로 생각한다면 애초에 남자와 여자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2개가 존재했다 그러면 이상하죠. 소화기 1에서 2로 3으로 커지듯이 하나에서 2개, 3개로 진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하나 든다면 남자의 가슴에 젖꼭지가 있습니다. 원래 젖꼭지라는 것은 임신한 사람이 아기를 키우는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임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젖꼭지가 왜 있을까요? 이것이 진화의 증거입니다. 아주 먼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의 뚜렷한 구분이 없이 서로 임신이 가능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남자와 여자 특성이 갈라지면서 분화가 되어가지고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화가 옳은지 청조가 옳은지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 옛날의 과거이고 현재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헌혈을 하면은 혈액을 남의 몸에 넣어주면 거기 가서 잘 삽니다. 또 장기 이식을 하면은 내 몸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잘 삽니다. 심지어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내 손톱이나 머리카락은 죽지 않고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자랍니다. 자, 이런 현상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조각을 내서 따로 분리해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고 여러 개의 생명체가 모여서 함께 사는 조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과거의 생각, 인간은 단일 생명체라는 생각과 인간은 여러 생명체가 모여 사는 복합적인 생명체라는 것일 때 우리의 생명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은 엄청난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몸의 세포는 다 수명이 다릅니다. 하나의 생명체가 아닙니다. 세포가 3개월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습니다. 다 수명이 달라요. 하나의 생명체가 아닙니다. 다 모여서 사는 겁니다. 다만 모여 사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모여 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종교 문제와도 엄청나게 중요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도 상세히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단일 생명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식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은
가지를 잘라가지고 꽃병에다 꽂아놓으면 물만 주면 삽니다. 다른 땅에다 꽂아놓으면 뿌리도 나고 다시 삽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생명체가 모여서 사는 복합 생명체이지 단일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구성 성분도 다 다른 생명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부 장기 안에는 미생물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생명체인 독립된 생명체가 무려 인간의 세포 수보다 더 많은 미생물이 우리 내장 안에 살고 있습니다. 소화기관이나 소우장, 대장 안에 있는 숫자가 수천억을 넘어서 수십 조의 숫자만큼 살고 있답니다. 물론 기생충도 우리 몸 안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건 뭐 특別다른 현상이지만 이와 같이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